올해에도 뉴욕 맨해튼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는 추수감사절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를 출발점으로 시작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리려는 시민참여센터의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이 재개됐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소기업 건강보험 거래소 온라인 운영이 1년 연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이면 뉴욕 맨해튼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는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어제 오전에 펼쳐졌습니다. 올해에도 대형 풍선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볼거리 메이시스 백화점 퍼레이드. 이날 행사는 강풍 경보가 있어 퍼레이드 상징인 대형 풍선을 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 대형 풍선들이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퍼레이드에는 만화영화, 어린이 프로그램, 영화 등의 주인공 모습으로 만든 스누피, 헬로키티, 스펀지밥 등 대형 풍선 16개와 미국 전국 각지에서 온 고적대, 치어리더 등 6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퍼레이드 중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킹킨부츠, 마틸다, 피핀 등의 공연이 짧게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맑은 날씨였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시민과 관광객들은 두꺼운 패딩 점퍼와 목도리, 장갑 등으로 무장하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즐겼습니다. 뉴욕 경찰과 행사 주최 측은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아 풍선을 띄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9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메이시스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 악천후 때문에 풍선을 띄우지 못한 적은 1971년에 한 번 있었고 1997년에는 강풍에 따른 사고로 시민이 부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시는 사고 이후 강풍이 불면 풍선을 띄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소매업체들의 1년 중 최고 대목인 연말 쇼핑 시즌이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를 출발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년 대비 3.9%의 매출 신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를 출발점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온라인 할인 행사가 펼쳐지는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고용과 주택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아 올해 소매 업체들의 연말 쇼핑 시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메이시와 코울스, 제이시페니, 타겟, 베스트바이, 토이자러스 등 주요 소매업체 10여 곳이 예년과 다르게 추수감사절 당일인 어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인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해서 브라운 서스데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매 업체들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연말 쇼핑 시즌 실적에 대한 전망에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전미 소매 연맹은 소매업체의 올해 11월과 12월 매출이 6,021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이전의 성장세 6%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의 3.5%를 웃도는 매출 신장세입니다. 하지만 할인폭 확대 등으로 소매업체들의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이미 월마트와 코울스 등 20여 개 소매업체들은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쇼핑 시즌 기간이 지난해보다 짧다는 점이 소매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올해보다 엿새나 빠른 11월 23일이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획기적인 이민 행정개혁 조치들이 시행 가능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OPT 기간 연장 대상이 확대되고 유학생의 배우자도 학업을 할 수 있으며 전문직 취업 비자의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는 H4 비자를 소지한 전문직 취업 비자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H4 비자 소유자에 대한 취업 허용 방안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백악관의 승인 지연과 이민개혁안 추진 등에 밀려 규칙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방침 규정 변경안을 다음해 회계년도 연방정부 규칙 개정 아젠다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중에 연방관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다음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실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 개정안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용 허가증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곡되었거나 축소된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려는 시민참여센터의 역사교육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진행하는 타인종 학생 대상 역사 교육 프로젝트가 재가동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2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아시아 역사 인턴십 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해 총 8,306달러를 모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봄 인턴십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와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홀로코스트 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타인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교육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10월과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동아시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일본군의 만행과 민간인 학살, 위안부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종들의 큰 호응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문제로 올가을 학기가 전면 취소되면서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시민참여센터는 김창종 감독과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 고마워요 학생들을 시니어 센터 등을 방문해 직접 상영하며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해왔던 것입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기금 모금에 동참해준 한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오바마 케어, 이번에는 소기업 온라인 시행에서 또 한 발 물러섰는데요. 소기업 건보거래소 시행을 1년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스스로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소기업들이 회사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 온라인 거래소 운영을 내년 11월까지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기업 건강보험거래소는 원래 10월 1일부터 개인 가입자와 함께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 오류 문제로 11월 말까지 시행이 보류됐다가 다시 1년 연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기업들의 건보거래소 오프라인 가입은 가능합니다. 소기업 건보거래소 이용 자격은 풀타임 직원 50명 이하인 기업이며 회사가 지불한 보험료의 50%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7월 대기업의 회사 보험 제공 의무 조항 시행을 1년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엔 소기업 건보거래소 운영을 1년 연장했습니다. 연방 건보거래소 웹사이트 오류 수정 작업도 최소한 일주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준비 부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화당의 정치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서는 지난 24일까지 25만 7,414명이 등록해 이 가운데 7만 6,177명이 플랜에 가입했습니다. 4만 1천여 명이 민간 플랜에 가입했으며 3만 5천여 명은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주택가 현재 30마일인 제한 속도가 25마일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과속이 계속 지적돼 왔고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속 30마일로 돼 있는 상당시 뉴욕시 주택가 도로의 제한 속도가 25마일로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은 이 같은 조례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거주 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폭 60피트 미만인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추려고 했으나 뉴욕 주법에 의해 25마일로 수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정부, 교통국,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당선자의 의견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룸버그 시장은 가장 심각한 교통 문제로 과속을 지적해왔으며 교통국도 지난 2011년부터 슬로우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그린필드 의원의 안에는 7군데 슬로우존 추가 신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당선자도 앞으로 시 전역에 걸쳐 슬로우존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비전 제로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린필드 의원의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드블라지오 당선자는 이보다 더 나아가 학교나 시니어 센터 인근에서 속도를 더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톨부스에는 현금을 지불하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섭니다. 이지패스 이용자들을 방해하면서 교통 흐름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퀸즈 방면 스트롱스넥 브릿지 현금 톨 레인이 현재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 변경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교량과 터널 교통기술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트롱스넥 브릿지의 톨플라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9일부터 현재 맨 왼쪽에 있는 현금 톨 레인을 맨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기술위원회는 지난 8일 퀸즈 방면 브롱스와 와이스톤 브릿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는데 교통 흐름이 한결 원활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교적 흐름이 더딘 현금 레인을 한쪽으로 몰면서 이지패스 운영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톨플라자를 빠져갈 수 있게 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평일 스트롱스넥 브릿지에서 이지패스 이용 운전자는 83%로 지난 2010년보다 6.5%가 늘었습니다. 평일 하루 9만 명의 이지패스를 이용해 스트롱스넥 브릿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는 현금 이용자 19,000명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변경에 운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금 톨 레인 변경을 전광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금연 정책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는데요. 최근 일반 담배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잘못 알려진 바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중독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퀸시 의장 등은 어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에는 식당과 사무용 건물, 공원, 해변 등 일반 담배가 금지되는 모든 공공장소에선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나 건강 제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 운동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안전하거나 금연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독성을 가진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오히려 금연 시도를 방해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젊은이들이 일단 전자담배로 시작했다가 니코틴에 중독돼 결국은 일반 담배를 피우게 되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질병통제
국제 예방센터는 최근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전자담배 흡연율은 상승하는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워본 학생도 지난해 4.7%에서 10%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003년 금연법을 도입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전자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